자, 이제 우리는 이 절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 바로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입니다. 이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 여러분들 형광펜으로 이렇게 네모 표시하고 별 표시해 놓으세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외우기 좋게 책의 옆에다가도 한글로 여러분들 기억하기 좋게 써놨습니다. 자, 사인 덧셈 공식,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신, 코, 푸, 코신이고요.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신, 코, 마, 코신. 책에 여기 있습니다. 책의 모양을 보세요.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코, 코, 마, 신, 신이고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 코, 푸, 신, 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젠트 덧셈과 탄젠트 뺄셈은 각각 3번분의 1번, 4번분의 2번을 하면 각각 5번과 6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왜 이게 성립할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결과를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워낙 빈번하게 사용되니까 꼭 암기를 해두세요. 자, 반지름이 1이 되는 원이 하나 있습니다. 반지름이 1이 되는 원이 있고요. 자, 이제 원둘레상에 두 점이 있습니다. 하나를 P, 하나를 Q라 놓겠습니다. 자, 이제 반지름이 1이 되는 원이니까 여기가 1이고요. 여기도 1입니다. 자, 이제 양의 동경 OP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파, 양의 수축과 동경 OQ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베타로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사이각은 당연히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될 것이고요. 점 P하고 점 Q를 연결하면 요 삼각형이 하나 생기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요 변의 길이가 1이고 요 변의 길이가 1이에요. 자, 이제 PQ의 점의 좌표를 먼저 찾도록 하죠. 여기서 수선의 발열입니다. 여기서 수선의 발열이에요. 그리고 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인데 요 각이 알파잖아요.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알파고 여기 1이잖아요. 자, 이제 여기에서 수선의 발열이면 이게 좌표축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요 좌표를 A라 놓고 요 좌표를 편해서 B라 놨다라고 가정해봐요. 그럼 삼각비를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삼각비를 적용해서 코사인 알파는 빗변분의 밑변 1분의 A가 되니까 A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사인을 계산해 보세요. 요 도형에다 삼각비 사인을 적용하니까 사인 알파는 빗변분의 높이니까 B가 되죠. 즉, 이 점의 X좌표를 A, Y좌표를 B라 놨다고 가정한다면 X좌표가 곧 코사인 알파와 같고 Y좌표가 곧 사인 알파와 같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A 대신에 여기는 코사인 알파를 넣고 B 대신에 여기는 사인 알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이제 요 Q점의 좌표도 구할 수 있죠. 여기가 알파였을 때 이렇게 된다면 같은 논리로 이게 베타일 때는 동일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삼각비를 적용하면은 여기는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점 PQ를 지나는 선분의 길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두 점을 지나는 선분의 길이의 바로 제곱을 계산해 보도록 하죠. PQ의 선분의 길이의 제곱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도록 하죠. 두 점을 지나는 선분의 길이는 원래 루트 X좌표의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인데 제곱을 해버렸으니까 루트로 벗겨내고 이거에서 이걸 빼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베타. 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곱을 했기 때문에 루트를 벗겨냈던 것 뿐이에요. 자, 이제 우리 이렇게 돼 있고 얘네들을 하나하나 다 전개하겠습니다.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1이에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도 1이죠. 마이너스 2배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여기도 마이너스 2배니까 마이너스 2배 묶어내면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얘네들은 이제 그냥 이렇게 놔둡시다. 일단 요거 1번 실어 놓겠습니다. PQ 두 점을 지나는 선분의 길이의 제곱은 이런 모양으로 표시가 됐는데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요 삼각형 OPQ에다가 우리는 코사인 제2 법칙을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코사인 제2 법칙은 이런 말입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실 때, 자, 꼭지점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소문자, 같은 알파벳인데 소문자로 쓰기를 약속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는 소문자 B, 마주보는 건 소문자 C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서 대문자 ABC는 각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소문자 ABC는 변의 길이를 나타낼 때 요 각 ABC와 변의 길이 ABC 모두 6가지죠. 이것을 삼각형의 6요소라 얘기를 합니다. 각 3개하고 변의 길이 3개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코사인 제2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코사인 제2법칙이에요.
제2법칙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마주보는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은 b의 제곱,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들의 합해서 마이너스 2배 bc 그리고 코사인 마주보는 각이 a예요. 코사인 a예요. 이것이 코사인 제2법칙입니다. 여기서 코사인 제2법칙은 ABC의 위치를 서로 바꿔서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ABC 위치를 바꿔서 표현해 보도록 하죠. 여기는 이제 B의 제곱이라 쓴다면 여기는 A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이거랑 똑같은 B가 와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C로 바꿔놓는다면 C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그리고 코사인 C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는 코사인 제2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왼쪽 도형에다 삼각형 OPQ에다가 코사인 제2법칙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사인 제2법칙을 적용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요 PQ의 길이의 제곱, 여기 지금 제곱이잖아요. 길이의 제곱. 자, 이제 코사인 제2법칙으로부터 자, 이제 PQ의 길이의 전체 제곱은 PQ의 길이의 제곱은 자,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들의 총합이에요.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배. 두 변의 길이의 곱, 두 변의 길이의 곱이에요. 그러면 1 곱하기 1이니까 그냥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각의 코사인인데 바로 이 사이각이 바로 이 변에 마주보는 각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코사인, 여기 코사인 A, 코사인 B, 코사인 C 이렇게 쓰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됩니다. 얘를 2번식으로 놓겠습니다. 1번의 좌변과 2번의 좌변이 같으니까 1번의 우변과 2번의 우변은 서로 같아야 돼요. 얘네들끼리 서로 같네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똑같네요.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우리는 이 식과 이 식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그리고 사인 베타 이와 같은 모양으로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코사인 요걸 증명한 거예요. 요 4번을 증명한 겁니다. 코코프 CC 됐어요. 자, 여기에서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하면은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하니까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플러스 베타 되죠? 그럼 코사인 알파, 코사인 여기는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사인 알파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니까 이와 같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배웠었죠? 코사인은 우함수고 사인은 기함수니까 얘는 그대로 코사인 베타와 같고 얘는 마이너스 사인 베타와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될 것이고 얘는 앞에는 사인 알파 그대로 쓰고 얘가 마이너스 사인 베타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 3번식입니다.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코마신신이 됩니다. 그리고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코프신신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부가 반대로 돼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뒤에 가서 쌍곡선 함수를 배울 때는 이 부가 얘랑 달라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3번과 4번식을 동시에 다 증명했습니다. 여기 1번, 2번이 저 화면상에 있는 1번, 2번하고 혼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나로 바꿔놓겠습니다. 가번, 나번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이 이 도표로 본다면 4번식이고 얘가 도표로 본다면 3번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1번과 2번은 이 식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또 유도가 됩니다. 자, 이 식으로부터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한편 자, 이제 우리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의 파이 홀수배니까 2분의 파이 홀수배니까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죠. 알파 예가로 완주해서 그냥 쓰고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1사면에서 코사인을 보는 플러스니까 얘는 이거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또 계산합니다. 2분의 파이 홀수배니까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죠. 여기는 코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알파 예가로 완주해서 그냥 쓰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1사면에서 모든 삼각함수의 부는 플러스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이거와 같고 얘도 이거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뭘 시도를 할 것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3번하고 4번은 다 같이 코사인을 계산한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사인을 계산하길 원합니다.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찾고자 하는데요. 잘 비교를 해보세요. 자, 여기 알파 대신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넣어보면은 이제 요걸 바꿔놓을 수 있겠죠. 자, 이제 요걸 그대로 바꿉니다. 코사인 2분의 파이. 자, 이제 달라진 점은 알파 더하기 베타만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다시 한번 보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전개를 해봐요. 베타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코사인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 본다면 이걸 쓰려고 해요.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했던 4번식입니다. 이 계산 결과를 그대로 씁니다. 코코 푸 신신이죠. 얘를 하나의 알파로 보고 코코 푸 신신이에요. 푸 신신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사인이고요.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코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그대로 다 대입을 해요. 얘는 이걸로 바꿔놔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얘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되고 가운데 부호 플러스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대신에 얘로 바꿔놔요.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사인 베타가 됐어요. 자, 이런 식이 하나 나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바로 요 1번식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1번식을 계산해 본 결과 신, 코, 푸, 코신이 됐습니다. 얘가 1번식입니다. 신, 코, 푸, 코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랑 똑같이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넣어요.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넣으면 코사인 우함수니까 그대로 똑같이 나와요. 그러나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하면 사인은 기함수니까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가서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된다면 그러면 뭐 똑같이 증명이 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군요. 여기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요. 아시겠죠?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하면 코사인 우함수고 사인은 기함수니까 마이너스가 나와서 이렇게 되면 2번식이 증명이 됩니다.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신코 푸 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신코 푸 코신이지만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신코 마 코신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 2, 3, 4번이 모두 증명이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공식이니까 절대적으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5번은 왜 나왔습니까 하면 5번은 자, 여기 아까도 구두로 설명한 것처럼 5번은요. 여기 3번분에 4번 하면 돼요. 자, 5번 하나만 증명할게요. 나머지 6번도 비슷한 방법으로 합니다. 자,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됩니다.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코마 신신이죠. 코마 신 이와 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신코 푸 코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신 코 푸 코신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분모를 얘로 다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분모를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의 곱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은 분모 문제를 얘로 나눕니다. 물론 얘가 0이 아니었다라고 가정하고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1이 되고요. 마이너스. 자,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니까 탄젠트 알파가 되죠. 그리고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니까 탄젠트 베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니까 탄젠트 알파. 그리고 코사인 베타분의 코사인 베타니까 서로 약분되고요. 자, 이것분의 이거니까 코사인 알파 약분되고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니까 탄젠트 베타. 가운데가 덧셈입니다. 자, 그래서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는 1 마이너스 탄분의 탄 더하기 탄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가 이제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해요.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하면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죠. 이게 플러스로 바뀌고 이게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분모 플러스 분자는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을 모두 다 증명했기 때문에 이해가 됐다면 암기를 하세요. 증명이 관심 없는 학생들은요, 이 결과만이라도 반드시 외우기 바랍니다. 앞으로 빈번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은 영어 단어 외우듯이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이해가 됐다면 암기를 꼭 하시기 바라고요. 설령 이것을 증명에 관심이 없어서 증명 안 들여다봤다 할지라도요, 이 결과물 자체는 워낙 빈번하게 사용되니까요. 꼭 공식을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암기해 두세요. 자, 이제 예제 3번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알파하고 베타 모두 예각이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파하고 베타가 모두 예각이었을 때 자, 이제 사인 알파는 14분의 13이고요. 그 다음에 사인 베타는 14분의 11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파하고 베타가 예각이라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알파예요. 여기는 14고 여기는 13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가 베타일 때입니다. 여기가 14고 여기가 11일 때입니다. 자, 이제 여기 계산을 해볼까요? 자, 이제 14에 적으면 100,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4 곱하기 14니까 4, 4, 16, 4, 1은 4, 5, 196이네요. 196에서 11에 적으면 121을 빼는 거잖아요. 그럼 75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한 것 뿐이에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해 본 결과 자 이제 이거 계산하니까 75가 되죠. 루트 75예요. 자 이제 75를 5로 약분해 볼까요? 5로 나눠보내면 5, 1은 5. 그 다음에 5, 1은 5, 5, 7, 35. 25가 되겠군요.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5, 35니까 5루트 3이네요. 25의 3배가 75가 됐으니까요. 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 이제 삼각비를 적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사인 베타가 이렇다는 사실로부터 사인 베타가 이러니까 코사인 베타를 마저 찾아보면 이 그림으로부터 14분의 5루트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이 그림 갖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14의 제곱이 196이었고요. 13의 제곱은 169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이거 계산하면 7이 되고요. 여기서 27 이와 같이 되네요. 그 루트 27이에요. 3구 27이 되니까 3루트 3이라 쓰면 되겠군요. 3루트 3이 같이 됩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코사인 알파를 또 찾아요. 빗변분의 밑변 14분의 3루트 3이 같이 됩니다. 자,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를 모두 다 찾았는데요. 자, 우리는 이제 이 식에다가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을 합성할 겁니다. 만일 사인을 합성하게 되면 한 번 더 코사인을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처음부터 코사인을 합성하는 것이 요령이에요. 알파 더하기 베타인 식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이 식에다 바로 코사인을 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을 합성하면 코코마 신신이죠. 코코마 신신이 같이 됩니다. 자, 이제 코사인 알파는 14분의 3루트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는 14분의 5루트 3이에요. 14분의 5루트 3이 같이 됩니다. 신신이죠. 신신, 그러니까 14분의 13 곱하기 14분의 11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얘네들을 계산하면 분모는 14의 제곱이 공통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3, 5, 15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니까 3이에요. 그러니까 3, 5, 15, 3, 1, 3. 이게 45가 되는군요. 15의 3배 했으니까 45 마이너스 이거 계산합니다. 13 곱하기 11이 되니까 3, 1, 3, 1이니까 143이군요. 자, 이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거 마저 계산합니다.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98이 되고요. 14의 제곱이잖아요. 14 하면 4, 4, 10, 196이잖아요. 196인데 이거 약분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코사인이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코사인의 그래프를 잘 볼까요? 코사인의 그래프를 관찰해 보면은 코사인의 그래프는 자, 1사분면의 각이 0부터 2분의 파인데요. 1사분면의 각에서는 플러스지만 2분의 파에서부터 파이까지 2사분면에서는 마이너스잖아요. 자, 이것이 코사인 x의 그래프예요. 자, 그래서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쯤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렇게 되면 요 각이 2분의 파이하고 파이 사이에 있는 값이에요. 자, 그러면 요 값이 얼마가 될까요? 라는 얘기인데 요 값은 3분의 2파이가 돼야 되겠군요. 왜냐면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값은요. 여기가 3분의 파이거든요. 3분의 파이. 근데 그림을 잘 보세요. 요 간격이 3분의 파이면은요. 이거 요 점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180도 돌리면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3분의 8 간격이면 요 간격도 3분의 파이예요. 파이에서 3분의 8 빼니까 3분의 2 파이예요. 따라서 다 계산해 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2사분면 각이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분의 2 파이니까 120도예요. 도로 얘기라면 2사분면 각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만약 이걸 여러분들이 사인으로 계산하게 되면 값이 2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한 번 더 코사인을 계산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런 유형의 문제, 알파 더하기 베타를 처음부터 묻는 문제라면 사인을 하지 말고 코사인으로 계산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예제 4번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 탄젠트 덧셈 공식 얘네들은요. 뭘 나타낼 때 사용하냐면 각을 계산할 때 유용하게 이 5번하고 6번의 공식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4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일 때 이 값을 구하시라는 얘기인데 일단 이것은 탄젠트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해보라는 얘기예요. 탄젠트 덧셈 공식으로부터 1 마이너스 탄분의 탄 더하기 탄이죠. 1 마이너스 탄분의 탄 더하기 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라는 말의 의미는 자,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 다 가르쳐 줬잖아요. 보통 이제 탄젠트는 이제 접선의 기울기하고 관련인데 그런 예문은 뒤에 가서 요 예제 5번에서 한 번 더 다뤄보기로 할게요. 자, 지금은 그냥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1마이너스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는 A분의 C, 2분의 1이고요.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5 이와 같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2분의 1 분의 2분의 5예요. 약분하니까 5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는 5라는 것을 알게 됐네요. 4번은 그냥 접선의 기울기를 의 문제는 아니고 그냥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한 것 뿐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약간 바꿔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보통 이렇게 기울기를 물어보는 문제하고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예제 4번은 그냥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어서 예제 5번의 문제는 바로 접선의 기울기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제 5번에서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y는 이퀄 x 플러스 3이죠. y는 이퀄 x 플러스 3이고 두 번째 식에서 y는 이퀄 넘긴 거예요. 2 마이너스 루트 3 그리고 x 플러스 1이에요. 자, 이제 첫 번째 직선 x 앞의 계수가 기울기고 뒤에 상수는 y절편이죠. 얘가 기울기고 y절편이에요. 자, 우리는 첫 번째 직선은 기울기가 1이고 y절편 3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첫 번째 직선에서 양의 수축과 이루는 각을 알파로 놔봐요. 그러면 탄젠트 알파가 의미하는 바로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이게 바로 기울기를 나타내잖아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자체가 기울기를 나타내거든요. 그 기울기가 1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아까는 근과 계수 관계로부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의 합과 곱을 말할 수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하고 이 직선의 기울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같은 논리로 이제 얘는 굳이 뭐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되죠. 자, 이제 얘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y절편 1을 지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완만한 이런 형태로 되겠네요. 이제 양의 수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베타로 놓는다면 그러면 이 모양 때문에 탄젠트 베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탄젠트 베타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 같이 됩니다. 자, 이제 예각의 크기를 구하시라는 얘기잖아요.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그림을 그려보긴 해야 되겠네요. 자, 이제 여기에서 지금 요점을 이렇게 그냥 아무나 하나 그려놓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가 요 각이 베타예요. 자, 그러면 각 중에서 예각의 크기를 구하시라는 얘기니까 알파하고 베타의 차, 바로 요 각이 있죠. 이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예각을 구하려면 이렇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면 돼요. 자, 이제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데요. 자, 사실 그림을 보니까 알파가 더 크고 베타가 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매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됩니까? 하면 굳이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각의 크기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우리는 어느 값이 크고 어느 값이 작은지 모른다 할지라도 예각 범위 안에서 탄젠트는 항상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하면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이렇게 탄젠트를 이용해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그림이 항상 만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만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식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잘 보면 탄젠트 더 센 곳을 쓰는 거예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는 거 주의하세요. 여기가 플러스면 1 마이너스 탄분의 탄 더하기 탄인데 플러스면 1 더하기 탄분의 탄 마이너스 탄입니다. 1 더하기 탄 마이너스 탄입니다. 탄 마이너스 탄이 같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방금 전에 계산했던 이 식들을 여기다 다 대입해서 계산한 다음에 이거의 크기를 계산하기만 하면 됩니다. 알파가 큰 값이든 알파가 더 작은 값이든 상관없이 그 크기를 구하면 예각의 크기가 구해집니다. 자, 요 식에다 대입을 해볼게요. 탄젠트 알파가 이거고 탄젠트 베타 이거니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이고요. 1 더하기 그 다음에 이거랑 곱하는 거예요. 2 마이너스 루트 3이네요. 자, 이제 정돈합니다. 3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 되는군요. 자, 이거의 크기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 값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자, 분모 문제에다가 3 더하기 루트 3을 곱하겠습니다. 그럼 분모를 유래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분모 문제에다 3 더하기 루트 3을 곱하면 합체하고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3 마이너스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3 더하기 루트 3을 분모 문제에다 곱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쓰도록 하죠. 자, 이제 여기 계산하면 분모는 6이고요. 자, 정리를 합니다. 3 루트 3이고요. 이렇게 하면 플러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3의 크기예요. 자, 이제 3은 지워졌고요. 이게 특수각이 나오겠군요. 3루트 3에서 루트 3을 빼니까 2루트 3.
6을 나눴으니까 약분하면 3분의 루트 3입니다. 이건 다시 쓰면 루트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특수각입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삼각비를 적용할 수 있잖아요. 2대 1대 루트 3이잖아요. 여기가 3분의 파이에 대한이거든요. 따라서 루트 3분의 1이라면 여기가 6분의 파이란 얘기예요. 탄젠트를 취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각의 크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크기를 계산해 본 결과 6분의 파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도 이해할 수 있겠죠. 예각의 크기는 6분의 파이예요. 탄젠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삼각비로부터 요 탄젠트 6분의 파이가 밑변분의 높이가 돼야 되니까 루트 3분의 1이 나옵니다. 자, 5번 문제 때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탄젠트 덧셈 공식은요. 사실상 조금 전에 풀었던 것처럼 근과 계수관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험에 더 많이 출제되는 것은 이렇게 각을 계산하려고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잘 익혀두세요. 자, 이제 우리는 삼각함수의 합성이라는 것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삼각함수의 합성, 이거 역시도 우리는 앞으로 빈번하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삼각함수의 합성 여러분들이 또 잘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합성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좌변과, 이거 하나만 증명할게요. 2번도 마찬가지로 증명이 됩니다. 우리는 좌변과 우변이 왜 같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좌변에서 우변이 나온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A sin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인데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형식적으로 얘네들을 다음같이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식을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그리고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A sin 세타 플러스, 원래 간단한 식을 복잡한 식으로 바꾸는 건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복잡한 식을 간단한 식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다 써놓고 나서 우변을 좌변으로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약분되죠? 전개하면 약분돼서 A 사인 더하기 B 코사인이니까 똑같습니다. 자, 이제 형식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얘네들이 의미하는 바가 다 뭘까 하는 얘기인데요. 예를 돕기 위해서 좌표 평면상에다가 자, 다음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평면상에 한 점이 있고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사인 세타 앞에 있는 A를 점의 X좌표로 놨습니다. 코사인 세타 앞에 있는 B를 점의 Y좌표로 놨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요 밑에 있는 거는 반대로 놓은 거예요. 이 밑에 코사인을 합성하는 것은, 자, 이제 이 코사인 앞에 있는 개수 B를 제일 성분 B를 앞에 X좌표로, 그 다음에 사인 앞에 있는 개수 A를 Y좌표로 놓고 B, A로 놓고 직면하면 그게 나옵니다. 자, 우리는 둘 중에 아무거나 다 성립하니까 하나만 직면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A, B를 한다면 원점으로부터 이점까지의 거리는 당연히 피터로 정리 써서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 볼 수 있죠. 자, 편의상 일사분면에다가 놓고 그림을 그렸을 뿐이에요. 자, 우리는 요 각을 우리가 편의상 우리가 여기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알파로 놔 봅시다. 알파. 얘는 베타로 놨습니다만 이제 알파로 놓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이게 꼭 일사분면에만 그려줘야 되는 건가요? 그럼 아니에요. 여기 지금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일사분면에다만 놓고 계산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계산하는 값 중에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3이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3, 4분면에다 그림을 그리면 돼요. 그냥 문자니까 그냥 편의상 일사분면에다 그림을 그려놓은 것 뿐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놓고 나서 우리 이 도형을 잘 보세요. 이 도형을 잘 관찰해 본다면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고 루트분의 A는 당연히 코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코사인 알파, 사인 세타예요. 루트분의 B는 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인 알파 그리고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 배웠던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을 여기다 적용합니다. 신, 코프, 코신이잖아요. 그래서 신, 코프, 코신이니까 사인 덧셈 공식 세타를 먼저 쓰고 알파를 뒤에다 쓰겠습니다. 신, 코프, 코신이니까 사인 덧셈 공식으로부터 이게 사인이에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인으로 합성을 한 것을 말하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A를 X좌표, B를 Y좌표로 보고 합성을 하면 사인으로 합성이 되고요. 만약에 반대로 놓고 계산하게 되면은 그때는 코사인으로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탄젠트 알파는 A분의 B예요. 그래서 이런 도형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라는 것을 말한 것 뿐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는 교재에도 증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교재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삼각함수의 합성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앞 시간에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를 결정할 때 사인 앞에 있는 개수의 크기 더하기 상수라 했는데 이게 상수가 0이니까
이 루트의 크기가 최대값, 루트의 크기의 마이너스가 최소값인데 루트 자체가 양수니까 굳이 절대값 붙일 필요 없죠. 따라서 이거의 최대값은 루트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예요. 그 최대 최소를 결정할 때 삼각함수의 합성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제 6번을 보세요. A 코사인 세타 더하기 B 사인 세타의 최대값을 구하시라는 얘기인데요. 보다시피 사인 앞에 개수, 코사인 앞에 개수를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를 씌우고 사인 세타 더하기 알파잖아요. 따라서 얘가 최대값이니까 이 m은 당연히 최대값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최대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10이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최대값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 얘기를 했었죠. 이게 최대값이에요. 그래서 맥시멈 값은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미니멈 값은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 차가 10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위에서 아래 거 뺀 게 10이 나와야 돼요. m-m은 2배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10이란 얘기잖아요. 따라서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5라는 얘기고 양변을 제곱하니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25라는 관계식 하나 얻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또 한 가지 살펴볼까요? 4분의 8을 대입하면 루트 2분의 7이 나와야 되죠. 자, 이제 f 4분의 8을 대입합니다. 4분의 8을 대입하죠. a 사인 4분의 파이 더하기 b 코사인 4분의 파이예요. a 사인 4분의 파이 b 코사인 4분의 파인데 4분의 파이가 45도잖아요. 자, 이제 사인 45도라면 삼각비를 적용해 보세요. 이거 4분의 파이 레디안이라면 1대1대 루트 2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사인은 루트 2분의 1, 코사인도 루트 2분의 1이에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니까 루트 2분의 1 곱하기 A니까 A, 1 곱하기 B니까 B예요. 자, 이 값이 루트 2분의 7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분모끼리 같으니까 분자끼리 같으면 돼요. A 더하기 B가 7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식하고 이식을 이용해서 A-B의 절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자, 우리는 A-B의 절대값의 제곱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절대값의 제곱은 A-B의 절대값의 제곱은 A-B의 제곱과 같은 말이고요. 자, 얘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B와 같은 말이잖아요. 자,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왜냐면 이거 제곱하고 2 플러스 2배인데 마이너스 4배를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배가 나오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요 식을 마저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a 더하기 b가 7이었으니까 7의 제곱이니까 7, 7, 49예요. 요건 따로 계산한 다음에 구해 보도록 할게요. 제곱이 있고 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번과 2번을 연립해서 풀어요.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은 그러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배 ab가 됐죠. 얘가 a 더하기 b가 7이니까 7, 7, 49 이퀄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5 마이너스 2ab잖아요. 자, 이제 2ab는 이제 요거 계산해 본 결과 넘겼으니까 25 마이너스 49니까는 마이너스 24예요. 그래서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12가 됐습니다. 자, a 곱하기 b가 마이너스 10이라는 사실을 여기다 대입합니다. 자, a 곱하기 b가 마이너스 10인데 마이너스 4배를 했으니까 여기다 마저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4ab는 여기 40 마이너스 4배니까 플러스 48이 되는군요. 플러스 48이에요. 48. 그래서 49에서 48 빼니까 1. 이거 절대값의 제곱이 1이니까 당연히 이 절대값, 이 제곱을 벗겨내도 a-b의 절대값은 양수란 얘기니까 여전히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했던 것이 a-b의 절대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는데 이 값은 1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삼각함수의 여러 가지 성질들과 특히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과 그리고 합성이라는 것을 공부했는데요. 이어지는 시간에는 2배각 공식, 3배각 공식, 곱을 합차로 합차를 곱으로 바꾸는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